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 제임스 고든 킬키 박사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꺼리는 것이야말로 많은 신경증, 정신병, 콤플렉스의 원인이다. 아동교육을 주제로 13권의 책을 쓰고 신문에 10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한 안젤로 파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가장 팽배한 곳으로 할리우드를 들 수 있다. 이 저명한 감독 샘 우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연기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했다. 그들 모두 2류 라나 터너, 3류 클라크 게이블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주지해야 한다. 대중은 이미 그런 데 익숙하다고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해. 샘 우드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영화를 찍기 전에 몇 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며 영업 감각을 키웠다. 그는 부동산 업계와 영화 업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을 흉내내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이 아닌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전 나는 소코니 베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자 폴 보인턴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당시 그는 6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을 면접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쓴 터라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이 구직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위조 지표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어떤 전차 기관사에 따르는 힘겨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이 문제였다.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뉴저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윗뉴스를 최대한 끌어내려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했다. 하지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 도리어 웃음을 사고 말았다. 이대로는 그녀의 가수 경력의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한 남성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는 질설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하는군요.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건 맞죠?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그게 어때서요? 아니, 뻐드렁니가 났다고 누가 잡아간답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신 있게 입을 벌리고 노래해요. 당신이 당당하게 노래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그 뻐드렁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카스 데일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치아 상태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이후로는 관객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한 결과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서 톱스타가 되었다. 심지어 그녀를 흉내내는 코미디언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 저명한 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정신 능력 중 겨우 10%밖에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가진 자원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저 습관에 빠져 그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46개의 염색체가 만나 우리의 유전적 속성을 결정한다. 암람 샤인펠트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에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고 출산을 했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300조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은 전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도서관에 가서 암란 샤인펠트가 쓴 당신과 유전을 읽어보라. 자기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쓰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다. 미주리주 옥수수밭을 떠나 뉴욕에 왔을 때 나는 미국 공연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할 방법이라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야심가들이 지금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해 하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존 드루, 월터 햄프턴, 오티스 스키너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뒤 그들이 가진 장점만 쏙쏙 뽑아 조합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른다. 누군가를 모방하느라 인생의 몇 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촌뜨기의 머릿속에서도 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라린 경험을 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다시금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직장인을 위한 최고의 대중 연설서를 쓰겠다고 작심했다. 그런데 나는 책을 쓰면서도 연기를 배울 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많은 작가들의 근사한 생각을 빌려 한 권에 담으면 모든 내용을 망라한 최고의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중 연설에 대한 책을 수십 권 구매하고 그 책들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리하느라 거의 1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얼기설기 짜집게 한 원고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한 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쳐박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스스로 다짐했다. 비록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너는 데일 카네기여야 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의 장점을 조합하지 않고 애초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다. 이 대중에게 연설하고 또 연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관찰, 확신을 기초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월터 룰리경이 말했던 교훈을 배웠다. 이제 평생 잊지 않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되라. 어빙 벌런이 조지 거슈인에게 했던 충고를 따르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거슈인은 팀 벤 엘리에서 주고 35달러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작곡가였다. 거슈인은 재능에 감탄한 벌린은 지금 받는 것보다 3배의 급여를 줄 테니 비서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충고했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말게. 그렇게 하면 벌린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인류 거슈인이 될 거야. 이 벌린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슈인은 점점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 작곡가로 성장해 나갔다. 찰리 채플린, 월 로저스, 메리 말거렛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장에서 강조하는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도 나처럼 힘겨운 과정을 겪은 끝에 교훈을 얻었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계에 진출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코미디언을 똑같이 흉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 밥 호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이 월로저스는 수년을 보더빌 쇼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돌렸다. 그도 자신만의 독특한 유명을 발견하고 밧줄을 돌리며 우스꽝스러운 말을 던지기 시작한 후에야 스타가 될 수 있었다. 메리 말그린 맥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코미디언을 따라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이 미주리 출신의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뉴욕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는 텍사스 사투리를 쓰지 않고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으로 자신이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조롱했다. 이 벤조를 튕기며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는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고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이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되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갈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조차 얻을 수 없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힘은 새로운 것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시대 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 이 작고한 시인 더글라스 맥락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언덕 꼭대기엔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폭이 풀이 되라. 그래서 큰 길을 행복하게 만들라. 강용 치고기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베스가 되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힘찬 베스가 되라. 이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까이 있다. 이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라. 6장.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 책을 쓰던 중 시카고 대학교에 갔다가 로버트 메이너스 허친스 총장을 만났다. 걱정하지 않는 법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시어스 로버앤 컴퍼니의 사장 줄리어스 로젠월드가 제게 해준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말했죠. 위대한 교육자가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보들은 곧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일로,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평생을 사람과 그들의 잠재력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경이로운 특성 중 하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했다. 뉴욕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100번지에 사는 델마 톰스는 바로 그런 능력을 보여준 여성이다. 그녀는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